안녕하세요. 이인서입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 작업의 시작, 이것만큼은 알고 하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작업에 대해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작품이 도대체 몇 작품이 들어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도 포트폴리오 작품은 10작품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또 저도 제 포트폴리오 안에 10작품 정도는 충분히 넣어야지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한 다양한 친구들을 이제 제가 만나보고 또 가르쳐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작품의 수는 그렇게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7작품에서 10작품 사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제가 5작품 정도가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플라이를 좀 시작을 해보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어플라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플라이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회사에서 어떤 피드백이 오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 보강해서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보고 그 다음 과정들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10작품을 넣어야지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작품의 퀄리티라던가 작품의 컨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품의 완성도가 일관되어야 합니다. 작품의 완성도가 들쑥날쑥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작업이 본인이 한 것이 맞는지 정말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 사람의 디자인이 기복이 굉장히 심한 건 아닐까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채용하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실력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한두 작품만 잘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그러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시고요. 작품은 일관된 퀄리티를 모두 유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품을 확인하는 평가자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작품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읽고 넘길 수 있도록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품에 대한 오버뷰부터 시작해서 작품을 컨셉을 도출한 과정, 그리고 전체적인 컨셉, 그리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출해서 어떻게 이미지 맵을 만들었고, 그리고 디자인 키워드 정리, 이런 것들에 대한 순서들, 그리고 스케치, 이런 내용들이 짜임새 있게 모두 구성되어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본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인 작업 과정을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들을 많이 보고 따라서 만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PPT 형식으로 아니면은 회사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만드는데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 채용 담당자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디어 도출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그 작업 과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에서 만든 포트폴리오를 무작정 보고 따라 만드는 것, 그것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팀 작업의 경우에 내가 어떤 부분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기업에 공채를 보러 갔는데 이제 같은 팀플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작품을 가지고 A라는 친구는 본인이 이 작품을 다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B라는 친구는 이 작품을 자기가 다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접 담당자가 기억을 못할 것 같지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에 휘말리게 되면은 당연히 면접을 보러 가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팀 작업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컨트리뷰션 한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팀 작업을 할 때 내가 여기에서 별로 한 것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가급적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컨트리뷰션이 50%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넣으면 되고요.
만약에 회사에서 어떤 제품이, 유명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나는 시안 잡는 작업만 진행을 했다. 최종적으로 양산된 제품이 내가 시안을 잡았던 결과물과 차이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실제 양산된 제품은 이거였고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잡았던 시안은 어떤 거다. 그래서 내가 잡았던 시안들을 정리를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내가 이 작업을 진행하는데 초기에 디자인 시안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과정과 스케치, 그리고 아이디어 도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표현을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으니 꼭 좋은 결과물만을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팀 작업의 경우에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작품의 컨셉을 작성을 할 때 컨셉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제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이 글 쓰는 것에 많이 약하기 때문에 글로써 이것을 표현하는 게 약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컨셉 그거 다 읽어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컨셉 작성에 소홀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컨셉을 물론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작품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작품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작품 과정이 궁금하다. 작품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작품을 진행한 과정부터 이 작품에 대한 오버뷰, 그리고 컨셉, 그리고 진행되는 모든 전 과정을 모두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서너 페이지에 거쳐가지고 작성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진행해야 될 포트폴리오는 웹용도 있지만 하드카피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드카피는 프린트 출력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트폴리오를 처음에 지원을 할 때 이메일용으로 PDF 파일로 이제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출력물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것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웹 디자이너나 아니면 모바일만 하는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웹이나 모바일 기반의 디자인을 하는 분들은 온라인용으로만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면 되고요. 만약에 BX라던가 패키지 디자인이라던가 그래픽용, 아니면 인쇄물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라면 출력물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웹용이랑 출력물을 꼭 두 가지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부터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출력할 것을 예상을 하고 제작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로형 판형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가로형 판형으로 만들 것인가, 제본이 되는 위치에 여백은 적절한가, 그리고 출력이 되었을 때 이 서체의 크기는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출력물을 가져갈 경우에 회사마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출력물을 안 가지고 온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애초에 그냥 프리젠테이션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출력물을 잘 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력물은 꼭 가져가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있고요. 보지 않더라도 만약에 다른 친구들은 모두 다 출력물을 다 가져갔는데 나만 안 가져가면은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력물을 꼭 같이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출력물 기반으로 디자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품의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작업물들을 모두 다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넣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 작품을 넣을까 말까 고민이 될 경우에는 그냥 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상하다고 느끼는 작업물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더 크게 이상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여도 다른 사람이 안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거를 넣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를 때는 그냥 빼시는 게 좋고요. 정말 냉정한 시선으로 이 작품을 넣었을 때 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좋게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작품을 넣으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에는 우선 많은 친구들이 표지 작업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표지 작업이 잘 아시겠지만 아무런 소스가 없고 아무런 내용이 없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표지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는 표지 작업을 맨 마지막에 진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지 페이지는 일단 앞에 놔두고
그 다음에 목차, 그리고 자기의 프로필, 그 다음에 이제 작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표지 작업은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작업을 진행을 할 때는 포트폴리오 내에 들어가는 어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서체, 레이아웃, 여백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디자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것과 일관되게 표지 작업까지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표지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의미 없이 자신의 이니셜로 그냥 심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너무 지나치게 오글거리는 뭐 고슴도치와 같은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뭐 세상을 바꾸는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뭐 실제로 학교에서 그렇게 해야지 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튀기는 하겠죠. 하지만 좋은 인상을 주기에는 어렵습니다. 뭔가 유아적인 느낌이 드는 이런 내용들은 모두 배제를 해주시고요. 디자이너로서 내 디자인의 철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표지를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덴티티를 잡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디자인 회사들의 어떤 기업의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디자인 회사들의 어떤 디자인 철학이라던가 디자인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그 디자인 회사의 어떤 로고에서 다 녹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찾아가지고 살펴본 다음에 자신의 디자인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디자인 철학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어떤 표지 디자인을 완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나친 이미지나 아니면 그래픽 요소, 그 다음에 장식적인 요소들이 페이지 내에 혹은 표지에 이렇게 도배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 작품이 들어가는 페이지 내에 그래픽 요소가 굉장히 강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작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포트폴리오를 시작할 때는 우선 작품의 퀄리티를 올리는 작업부터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20작품이 있건 뭐 30작품을 넣었건 작품의 퀄리티가 하나도 좋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곳에서도 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접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작품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작품의 퀄리티를 먼저 다 높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작업의 시작은 작품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품집을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편집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을 레퍼런스를 찾아서 그리드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여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작품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A라는 작품의 레이아웃을 뭐 전면에 작품을 하나를 넣었다 이러면은 뭐 뒷면에 작품이 상단에 2개가 놓여있다. 그러면 B라는 작품에도 똑같은 레이아웃, C라는 작품에도 똑같은 레이아웃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될 때는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이 사람이 잡을 줄 모르나?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드 안에서 레이아웃이 통일감 있게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 보는 첫 페이지, A라는 프로젝트의 첫 페이지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모두 다 볼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이미지를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임팩트 있는 이미지로 구성해 달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장식적인 요소들이 많은 그런 목업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깔아놓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임팩트 있는 이미지라는 거는 목업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앞서 목업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꼭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목업 데이터를 무조건 다 도배를 하는 작업물이라던가 아니면 불필요한 목업들을 가지고 와서 도배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 작업 이것부터 알고 시작하자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